고고고. 누구한테 옷 가지러 오세요.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다운증후군 천사 정지민 아빠 정한철입니다. (2017년 2월 3일) 오전 9시 30분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물 들어간다. 옳지. 어이구 동동아. 이튿날 지민이가 다운 증후군인 걸 알게 되었고 청색증과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응급실에 보름 입원 후 다행히 퇴원하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어하는 애들 엄마 때문에 내색은 안 했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앙골라에서 일할 때 거기서 뭔가 잘못 먹은 건 아닐까? 여지껏 쇳가루, 페인트가루 마셔서 그게 내 아이에게 간 건 아닐까? 다니던 회사도 거제도도 싫어졌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직장과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의 중간에 위치한 부산 정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지우리가 나중에 동생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을 우리 아이에게 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은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면 어때? 예쁘게 잘 키우면 되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야 내 아이들도 건강한 자신감으로 커갈 테니까. 그렇게 특별한 지민이의 특별한 발을 제 손에 새겨 놓았습니다. 지금 지민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걱정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무척이나. 지민이 덕분에 많이 웃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지민이 웃음소리, 걸음걸이, 손짓, 발짓, 살레움, 어느 것 하나 안 예쁜 게 없습니다. 근데 고집은 정말 셉니다. 어디서 저런 똥꼬집이 나왔는지. 참, 저런 지민이 똥꼬집을 보고 있으면 두꺼비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두꺼비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두꺼비를 처음 본 날 재밌게 생겨서 나뭇가지로 툭 건드렸는데 건드릴 테면 한번 건드려봐 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참 어린 마음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지껏 본 작은 생물들은 자기보다 큰 생명체에게 두려움을 갖고 도망치기 바쁜데 이놈들은 뭘 믿고 이렇게 버팅길까요? 참 미련한데 멋져. 당혹스러움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게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작은 생물에게 처음으로 경외감을 갖게 해준 두꺼비, 그런 똥꼬집을 또 이렇게 맞닥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딸 아이에게서. 정말 고집이 셉니다. 경외감이 생길 정도로. 어떤 아빠의 윽박과 강요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를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가! 입은 삐쭉삐쭉,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거리다 뚝뚝 떨어져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똥꼬집을 볼 때마다 항상 애들 엄마 탓으로 돌립니다. 니 닮아서 저런다. 니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애들 엄마가 하찮고 가당치 않다는 눈빛으로 뭐래 라고 제게 삼시를 줍니다. 무시, 멸시, 경시. 조금 시기게 말하면 애들 엄마한테서 발이 날아올 수 있어서 힘 조절을 잘해서 투정을 부려야 합니다. (3월 21일은)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입니다. (21번째) 유전자를 3개 갖고 있는 다운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원리 옹호를 위해 2012년 국제연합 유엔이 3월 21일을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여기 라인이거든. 여기 라인에서 저기까지. 요 부분이 노란색이거든. 여기 기준으로 쑥 해서. 이날 짝짝이 양말을 신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염색체 모양이 양말처럼 생기고 염색체는 다들 2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1번 염색체만 3개 있어서 양말 1개가 짝이 없는 모양을 위트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비계공의 스카폴딩 크래프트 에피소드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12월에 DT에게 짝짝이 양말 3D 모델링을 부탁하였습니다. 12월 말에 DT로부터 파일을 받고 제가 그 3D 모델링에 약간 수정을 해서 지금의 짝짝이 양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346.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DT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3D 모델링을 만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원래 이번 에피소드를 3월 21일에 맞추어 업로드하려고 했습니다. 2월 초 직장을 그만두고 부지를 임대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비계공예를 나 혼자 만드는 작업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을 더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뒷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량도 많이 부족해서 한쪽 앞발을 완성 후 그 물량을 다 가지고 써야 뒷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뒷발은 땅을 박차고 나가기 전의 발 모습입니다. 저 기울어진 발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미뚱잡이를 그림과 같이 A, B, C 축을 구분하여 연결해 두어야 위에 올라가서 착오 없이 기계를 잘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비계공입니다. 배관공, 도장공 등등 조선소 또는 건설 현장에는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직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계공입니다. 비계공들은 여러 직종의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는 직종입니다. 공사가 끝난 후 여러 직종에 일한 결과물들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비계공들이 만든 결과물들은 그곳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여러 공종이 만든 결과물에 깃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업자들이 비계공이 만든 발판 없이 그들의 결과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지만 모든 공정 속에 깃들여 있는 비계는 참 독특한 직종입니다. 비계는 가설 시설물입니다. 이런 비계를 좀 더 설명하려면 교육학을 들여보면 됩니다. 비계, 스캐폴딩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교육학이 뜹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학생 또는 아이들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을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지민이가 태어나고 제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참 신은 짓궂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제 직업 속에 그 답을 숨겨놨습니다. 저는 비계공입니다. 그것도 아주 프로페셔널한 스캐폴더입니다. 평생 지민이를 위한 비계를 지을 겁니다. 안전하게 지민이가 앞으로 갈 길에 든든한 디딤돌을 놓을 겁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계 기공이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조형물 만드는 거예요. 무슨 구조물 하십니까? 저거 앞발이고 여기 뒷발이에요. 이래 뭐 하실 건데? 이게 짝짝이 양말입니다. 짝짝이 양말. 숫자가 붙을 거예요. 3.21이 붙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제가 저랑 애기 엄마가 보는 관념이에요. 지민이가 혼자 앞으로 잘 걸어가고 저희는 뒤에서. 결국은 저나 애기 엄마가 지민이보다는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저희 없어도 엄마가 이제 앞으로 잘 해나갈 거라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저희가 뒤에서 봅니다. 저희가 없고 지민이가 스스로 앞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